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저는 건양대학교 생학교실 문민호 교수님 연구실의 박사과정 박준건입니다. 오늘 심사에 참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학위 청구 논문의 제목은 Comprehending Neural Circuit and Mapping Visual Pathway in Alzheimer's Disease입니다. 알츠하이머병에서 신경회로에 대한 이해 및 시각신경회로에 대한 지도에 대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의 발표는 총 세 가지 큰 주제로 이루어져 있고요. 첫 번째는 AD에서 신경회로에 대한 이해입니다. 총 6개의 저희가 영역을 지정했으며, 두 개는 이제 감각, 시각과 후각이고요. 한 개는 이제 어, 인지에 잘 알려진 히포캠퍼스, 그리고 하나는 이제 콜리너지 뉴런을 가지고 있는 septal pathway,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노르아드레너지 뉴런을 가지고 있는 로컬러스 콜루클러스 패스웨이, 마지막으로는 도파민 뉴런을 가지고 있는 서브스탄시아 나이럴 패스웨이입니다. 이러한 패스웨이들을 이제 AD에서 정리한 걸로 서머리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이해, 신경회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AD 동물 모델에서 이제 비주얼 패스웨이의 이제 지도화를 조사했습니다. 먼저 레티나와 이 레티나에서 브레인으로 투영되는 레티놀 레시피언트 에어리어의 이 아밀로이드 베타의 축적을 확인했고요. 그런 다음 이제 트레이서 신경 추적자를 주입하여 이 레티나에서 투영되는 에어리어로 이제 신경 추적자가 잘 전달되는지 먼저 확인하는 실험을 먼저 했고요. 그런 다음 이제 레티나에서 이제 SCN, OPN, LGN, SCMTN이라고 불리는 레티놀 레시피언트 에어리어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조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레티놀 레시피언트 에어리어의 뉴로 디제너레이션이 나타나는지 조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AD에서 신경회로를 이제 치료할 수 있는 어프로치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백그라운드입니다. 알츠하이머병이랑 이제 치매의 60에서 70%를 차지하는 질환으로서 이런 65세 인구의 9명 중 1명이 알츠하이머병에 걸리게 됩니다. 알츠하이머병에 걸리게 되면 이런 헬스한 브레인의 아트로피가 일어나게 되고, 이런 또한 A베타 플락과 타우 탱글 같은 신경학적 특징이 관찰됩니다. 또한 이제 에피소딕 메모리 로스, 그리고 코그니티브 디스펑션, 비헤이비어 애브노멀리티 같은 이제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 증상이 심해지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런 AD 환자의 3명 중 1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이런 AD 환자의 브레인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렇게 A베타가 플락 형태로 이렇게 침착되어 있습니다. 이런 A베타의 침착을 자세히 보시면 A베타는 이제 멤브레인에 꽂혀 있는 아밀로이드 프리커스 프로틴에 의해서 생성되어집니다. 이런 A베타는 알파 세크리테이즈라는 효소에 의해서 잘리게 되면 A베타가 생성되지 않지만, 반면에 베타 세크리테이즈와 감마 세크리테이즈에 순차적으로 잘리게 되면 A베타가 생성되고, AD에서는 이 A베타가 과학 생성돼서 이렇게 여러 응집 그리고 침착되어 플락 형태가 됩니다. 특히 이런 A베타가 올리고모에서 가장 신경 독성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런 신경 독성은 이 뉴런에서 시냅틱 록스, 더 나아가서 뉴로널 셀데스와 같은 뉴로 디제너레이션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렇게 시냅틱 록스와 뉴로 디제너레이션이 심각해지면 이제 이런 서킷 그리고 네트워크에 이제 디스럽션이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AD에서 여러 기능 장애가 동반되게 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뉴럴 신경회로는 여러 비헤이비어를 이제 조절하는 메디에이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경회로를 연구하는 신경회로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런 신경회로는 총 3가지 관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크로 스케일, 메조 스케일, 마이크로 스케일 관점에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마크로 스케일의 경우는 이제 보통 사람에서 많이 진행됩니다. 리전 투 리전 레벨에서 확인되어지면서 mRNA나 DTI, 펫 같은 이미징 기구를 이용해서 많이 연구가 되어지고요. 반면에 마이크로 스케일 같은 경우는 이제 셀라인에서 많이 연구가 되어집니다. 이런 셀라인에서 시냅틱 레벨에서 서로 연결성 확인하는 연구가 주로 진행되어 있고요. 이런 마크로 스케일과 마이크로 스케일의 이제 다리 역할을 하는 메조 스케일의 경우는 보통 동물 모델에서 많이 연구가 되어지고, 이런 메조 스케일은 그 신경 추적자를 주입하여 특정 셀이 어느 영역으로 투영되어 있는지를 많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 AD에서도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AD에서는 이런 뉴럴 서킷의 데미지가 잘 알려져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이런 코그니티브 임페어먼트 이것뿐만 아니라 센소리나 모터의 디스펑션도 나타난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최근 얼리 초기 AD 환자에서 이런 센소리 시스템의 체인지가 나타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AD 온셋 이전에 MCI 그리고 프리클리니컬 AD에서 이런 올팩션, 비전, 그리고 히어링 그리고 또 나와서 모터 같은 여러 기능 장애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뉴럴 서킷을 타겟하는 것은 AD에서 나타나는 여러 심텀을 이 트레이팅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타겟 중 하나입니다. 이런 타겟을 한 번 더 이제 AD에서 설명드리면 AD 온셋 이전 초기 프리클리니컬에서 아까 말씀드린 A베타와 같은 물질들에 의해서 이런 뉴런 시냅틱 로스 그리고 뉴런al 셀 데스가 일어나게 이런 뉴로 디제너레이션이 이제 양쪽 연결성에서 일어나게 되면 신경회로의 이런 디스럽션 손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신경회로가 모여 있는 네트워크도 당연히 손상되어지고 이 네트워크의 손상은 이런 MCI 환자에서 보여집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시스템의 손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디멘시아에서 여러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AD에서 서킷과 네트워크의 이 변화 그리고 손상을 이제 아는 것은 이해하는 것은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연구에서 총 6가지 영역을 선택했고 그 영역들을 검토했습니다. 그 검토한 가중에 저희는 이제 비주얼 패스웨이를 선정했으며 이 비주얼 패스웨이를 선정한 이유는 AD 환자에서 이런 증상이 흔할 뿐만 아니라 이런 비전, 대조, 그리고 그리고 비주얼 필드에 여러 비주얼 임페어먼트가 생길 뿐만 아니라 특히 중요하게도 패솔로지컬 체인지가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보시면 뭐 동공 반응 그리고 뭐 반응이 이상이 생기고 뭐 여기 보시면 렌즈나 뭐 레티나 같은 경우는 A베타가 축적되어집니다. 이런 A베타의 축적에 의해서 뭐 진단도 비침적 진단도 용이하고요.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도 레티나에서 이런 뇌로 이제 투영을 보내는 RGC, 레티나 갱글리얼 셀이라는 셀이 디제너레이션이 심각하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런 RGC의 엑손인 레티나 너버스 파이버 레이어도 이제 두께가 얇아진다고, 즉 로스가 일어난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보시면 레티나 갱글리얼 셀, 아까 말씀드린 레티나 갱글리얼 셀과 레티나 너버스 파이버 레이어가 AD에서 심각하게 손상되어집니다. 이 두 부위인데 시각은 앞에 여기 빛이 들어오면 이 콘하고 로드에서 받아서 다시 나가게 됩니다. 나가서 이 뇌로 보내게 되는데 이 뇌로 보내는 담당하는 셀이 갱글리얼 셀 레이어에 있는 갱글리얼 셀입니다. 보시면 이런 갱글리얼 셀에는 A베타, 타우, 그리고 인플라메이션, 뉴로 디제너레이션, 그리고 시냅틱 뉴로 엑소널 로스가 다 나타난다는 것을 이미 다 보고가 되어 있고요. 이러한 레티나 갱글리얼 셀과 레티나 너버스 파이버 레이어가 시각에 어떤 장애 없이 먼저 손상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너, 아우터, 뉴클리어스에 있는 레이어에 있는 이런 이런 뉴런들도 많이 손상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눈에서의 손상이 눈에서 뇌로 보내는 이런 연결성을 보내는 셀들의 손상이 이미 잘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눈에서 뇌로 가는 이 연결성도 아마 손상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이 비주얼 패스웨이를 조사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저희가 6가지 AD에서 관련 있는 행동과 심리적 증상이 관련되어 있는 6가지 부위를 선택했고 이들의 헬스한 패스웨이 그리고 얼터레이트한 패스웨이를 이제 검토했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AD 동물 모델에서 인지기능 전과 후에서 이 비주얼 패스웨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신경회로를 타겟하는 이런 테라피틱 임플리케이션이 뭐가 있는지 특히 이제 어떤 어프로치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이런 테라피틱 이 윈도우에서 어떤 타이밍에서 이런 신경회로를 치료해야 되는지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AD에서 신경에 대한 이해입니다. 먼저 비주얼 패스웨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주얼 패스웨이는 보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티나에서 이런 뇌 여러 영역으로 이런 투영을 보내게 됩니다. 특히 레티나의 갱글리얼 셀에 특히 이런 인트란직 포토 센시티브한 RGC 셀 같은 경우는 보통 콘하고 로드 셀에서 이제 빛을 수용하고 정보를 전환시켜서 뇌로 보내게 되는데 얘는 직접 빛을 수용해서 정보를 전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 얘는 보통 이제 non visual forming function이라고 해서 어떤 시각적인 영역이 아니라 좀 어, 비시각적인 영역에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빨간색 패스웨이를 보시면 수프라키아미틱 뉴클리어스, 아미그달라, 레터럴 제니큐어트 뉴클리어스, 그리고 프로텍탈 뉴클리어스 같이 서케디안 리듬 또는 푸플 라이트 리플렉스, 그러니까 동공 반응과 같은 비시각적인 반응에 많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RGC 셀은 이 클래식 비주얼 패스웨이라고 불리는 제니큘러 V1 패스웨이로 보내게 되고 이런 제니큘러 V1 패스웨이는 보통 이제 시각적인 인식을 전반적으로 담당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포인터가 빨간색이고 동그라면 이런 것을 보통 이런 제니큘러 V1 패스웨이에서 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SC 그러니까 폴리클러스 아, SC로 보내는 슈퍼콜라 수페리어 폴리큘러스 풀비나 패스의 경우는 이 모터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포인터를 움직이는 것을 이 연결성에서 인식해서 정보를 처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외적으로 액세서리 비주얼 패스웨이에 담당하는 이제 터미널 뉴클리어스들은 또 미디얼 터미널 뉴클리어스 경우는 이제 위아래 움직임의 이제 안정성 도잘 파트에 있는 터미널 뉴클리어스는 좌우의 움직임의 안정성을 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비주얼 패스웨이, 헬스이한 브레인에서 비주얼 패스웨이는 아주 잘 알려져 있으며 기능과 그 연결성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 AD에서 비주얼 패스웨이의 변화를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티나에서 손상은 아주 잘 알려져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비주얼 패스웨이에 보고된 거는 이 레티나 스페리어 콜리큘러스 패스웨이가 손상되었다는 단 한 편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어, 헬스한 헬스한 패스웨이는 잘 알려져 있고 기능도 잘 알려져 있는 이 비주얼 패스웨이가 안타깝게도 이런 손상된 이 패스웨이의 손상이 보고가 매우 적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비주얼 패스웨이를 지도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올팩토리 패스웨이입니다. 올팩토리 패스웨이는 총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메인 올팩토리 볼브에 있는 패스웨이와 억세사리 올팩토리 볼브 패스웨이라고 나누게 됩니다. 이런 메인 올팩토리 볼브는 공기 중에 있는 냄새를 디텍션하게 되고 억세서리 올팩토리 볼브는 이런 액체 자극을 좀 디텍션하게 됩니다. 이 액세서리 올팩토리 볼브 같은 경우는 사람에서는 거의 퇴화해서 거의 있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메인 올팩토리 볼브에 대해 설명드리면 TC나 MC 세포가 존재하게 됩니다. TC는 빠르게 정보를 전달하는 셀이고 MC는 느리게 정보를 전달하는 셀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TC는 가까운 영역으로 빠르게 정보를 전달하고 합니다. 반면 MC는 좀 멀리 느리고 좀 멀리 이렇게 정보를 전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면 옆에서 귤을 까고 있으면 귤 냄새, 이건 딱 귤이다라는 정보는 이제 TC에서 바로 이제 안테로 올팩토리 뉴클리어스로 보내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올팩토리 메모리, 즉 이 후각 정보를 저장하는 저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저장해서 이 냄새는 귤이구나라고 파악을 할 수 있고 반면에 귤과 다른 파스타, 피자가 섞여서 들어오면 이제 MC 세포에서 이제 구분하게 됩니다. 구분할 때는 이런 피리폼 콜텍스를 보내게 됩니다. 피리폼 콜텍스는 또한 이제 피어 메모리에도 중요하다고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으면 그러니까 말하는 이제 물체 인식 그리고 패턴 세퍼레이션 이런 냄새가 어떻게 패턴이 나눠져 있는지를 인식합니다. 중요하게도 이제 MC 세포는 이게 이제 있는 후각을 느끼고 이제 향수라고 하시죠. 이런 어떤 기억이
떠오르게 하고 어떤 그 상태를 떠오르게 하는 이제 히포캠퍼스 그리고 엔트럴 콜텍스로 정보를 전달하게. 또한 MC 세포는 이 티나 티타라고 불리는 이제 피딩 비헤이비어에 관련된 영역에도 보내게 되고, 그냥 동기나 이제 쾌락적 행동에 관련된 뭐 올팩토리 튜브레클이라는 영역에도 보내게 됩니다. 보면에 이제 액세서리 올팩토리 볼브는 아미그달라야 연결성 투영을 보내고, 이런 보통은 이제 이런 성 호르몬에 의한 이제 어떤 사회적 행동을 주로 담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올팩토리 볼브도 이런 패스웨이과 이런 기능이 잘 알려져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올팩토리 패스웨이도 AD to 브레인에서 이러한 손상이 보고가 좀 적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팩토리 시스템 자체도 이제 A베타가 축적되고 메인 올팩토리 볼브의 디제너레이션이 일어난다고 보고가 됐지만, 상대적으로 시각과에 비해서 보고가 적습니다. 또한 올팩토리에서 히포캠퍼스로 가는 패스웨이는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보고가 했으면, 이런 보고 연결성의 손상 때문에 아마 좀 인지 장애가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저희는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인지에 관련된 캠팔 패스웨이입니다. 히포캠팔 패스웨이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파페츠 회로라고 인지에 중요한, 기억에 중요한 회로가 있습니다. 이 회로는 히포캠퍼스에서 이 멀멜리어드 바디 그리고 안테리어 미디얼 하이포살라믹 뉴클리어스 돌아서 싱귤레이트 콜텍스를 돌아 이제 히포캠퍼스로 돌아오는 이런 파페츠 회로를 통해서 기억에 아주 중요한 부위라고 알려져 있으면, 또한 히포캠퍼스 내에서도 트리시냅틱 패스웨이라고 불리는 이제 덴테스 자이레스에서 서비큘럼으로 보내고, 서비큘럼이 인터널 콜텍스로 가는 이런 패스웨이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런 히포캠퍼스에서 정리한 이런 정보들은 이런 엔터널 콜텍스를 통해서 여러 심피질 영역으로 보내게 됩니다. 오비털 프론탈 콜텍스, 프리 포스트 리날 콜텍스, 레트로 스피널 콜텍스 등 영역뿐만 아니라 이제 고등 인지에 중요한 프리프론탈 콜텍스뿐만 아니라 뉴클리어스나 어큰버스 같은 영역에도 보내게 됩니다. 또한 퍼펙토리에도 보내게 되고, 그쪽으로 이제 히포캠팔 septal 패스웨이도 중요한데 이런 septal 영역에도 보내게 됩니다. 그 외적으로 뭐 이런 살라모스 그리고 하이퍼살라모스 그리고 뭐 아미그달라에 대한 영역도 보내게 되고요. 그리고 뭐 도잘라페와 같은 이제 세로토닌의 중요한 영역도 정보를 보내게 됩니다. 이런 히포캠팔 패스웨이는 AD에서 여러 손상들이 보고가 되어져 있습니다. 히포캠퍼스 넷 자체에도 이제 A베타나 타우가 잘 디포지션 되고, 셀데스가 잘 나타나게 되고, 시냅틱 뉴스가 잘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런 히포캠퍼스에서 미디얼 septum으로 가는 연구는 이제 저희 랩에서 보고를 했고요. 또 아까 파페츠 회로, 기억력에 중요한 파페츠 회로 중 이제 안테로 미디얼 히포캠팔 뉴클리어스로 보내는 연결성이 많이 손상되어 있으며, 그리고 심피질 영역으로 보내는 엔터널 콜텍스 손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인지 관련된 프리프론탈 콜텍스 그리고 뉴클리어스 어퀼버스까지 다 손상이 되는 것을 보아 아마 이러한 연결성의 손상으로 인해서 이 AD에서 코그니티브 임페어먼트가 나타난다고 시사되어집니다. 다음으로는 septal 패스웨이입니다. septal 패스웨이는 중요한 콜리너진 뉴런을 가지고 있습니다. septum은 lateral septum과 medial septum 두 파트로 나뉘게 되며, lateral septum은 주로 가바너직 뉴런을 가지고 있습니다. medial septum은 이제 콜리너진, 글루타모진 그리고 소량의 이제 가바너직 뉴런을 가지고 있으며, 보통 이런 lateral septum에서 medial septum을 주로 레귤레이션 합니다. 보시면 이제 보통 이런 콜리너직 뉴런이 보통 이런 전두엽 피지 쪽으로 많이 연결성이 되어 있으며, 팩토리 벌브, 레트럴 스피널 콜텍스, 싱글레트 콜텍스, 엔토니얼 콜텍스, 피리콘 콜텍스 등 보내게 되며, 그리고 또 중요하게도 이제 히포캠퍼스, CA1, CA3, 덴트리 자이러스, 서비큘럼 모두 연결성을 수용을 보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제 레트럴 셉툼은 이제
뭐 살라무스 또는 하이포살라무스 쪽으로 주로 보내게 되고, 아까 보면 메모리얼 바디 그리고 어, 아미그달라 쪽으로 보통 투영을 보냅니다. 그쪽으로 이제 브레인스템의 벤트럴 티그멘트 에어리로도 이제 투영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 septum 패스에 대한 이제 AD에서 손상을 보시면 보통 이제 septum에서 lateral septum에 이제 A 베타 디포지션이 많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 미디얼 septum은 이런 디포지션이나 이게 보고가 좀 적긴 한데 아마도 이런 레트럴 septum 그러니까 가바너직 뉴런을 가지고 있는 이 뉴런이 이제 흥분성 뉴런들을 많이 갖고 있는 미디얼 septum의 이 레귤레이션이 손상되면서 이제 오버 이제 익스텐션 되면서 많이 손상되면서 이런 연결성이 끊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시면 해마와의 연결성이 전부 다 손상되어 있다는 것이 보고가 되어 있으며 레트로 스피날 콘텍스 그리고 엔터널 콘텍스까지 손상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레트럴 septum에서의 패스웨이는 보고가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레코스 콜리러스 패스웨이입니다. 이 부위는 이제 노르아드레날직 뉴런을 원천이기도 한 부위입니다. 이 부위는 이제 뇌 대부분의 연결성을 꺾고 있습니다. 보시면 특히 중요한 게 이제 프리프론탈 콜텍스 많은 연결성을 꺾고 있으며 모터 그리고 어디토리 그리고 올팩토리 뿐만 아니라 뭐 싱글레이트 콜텍스 그리고 오비탈 프론탈 콜텍스 그리고 히포캠퍼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세타의 전부 보내고 있으며 그만한 뭐 하이포살라무스, 살라무스에도 다 연결성을 꽂고 있습니다. 브레인스템에도 중요하게도 아까 말한 세로토닌의 원천인 도자라베 그리고 손해에도 연결성을 보낸다는 것을 보고가 되어집니다. 이런 로커스 콜리러스 패스웨이는 AD에서 이제 해마로 가는 패스웨이가 손상된다고 하나가 보고가 되었으며 이 연구도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보고가 한 게 전부였습니다. 특히 이 LC에서 해마로 보내는 패스웨이는 이 해마로 들어오는 연결성 중 가장 많이 손상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쪽으로도 이런 더 많은 패스웨이들의 손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가 연구가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서브스탄시아 나이그라 패스웨이입니다. 서브스탄시아 나이그라는 파스 콤팩트는 파스 리디큘러스로 나눠지게 되면 파스 콤팩트는 도파미너직 뉴런을 리디큘러스는 가바너직 뉴런을 주로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도파민 뉴런을 가지고 있는 주로 스트라이토맨, 스타맨과 카우데트 뉴클리어스로 연결성을 보내면 또한 이제 히포캠퍼스 CA3에도 연결성을 보내는 것을 또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티그멘탈 뉴클리어스로도 연결성을 브레인스템의 티그멘탈 뉴클리어스도 연결성을 보냅니다. 클래스 리디큘러스 같은 경우는 가바너지 뉴런을 주로 갖고 있으며 주로 이제 살라무스 영역으로 그런 억제성 유로 트랜스미터를 주로 보내게 됩니다. 이런 서브스탄시아 나야그라 패스웨이는 AD에서 도파민 패스웨이가 손상이 잘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런 서브스탄시아 나야그라는 후기에 A베타와 타우가 좀 침착이 된다고 환자에서 침착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손상으로 인해 이런 모터의 손상 그리고 이런 인지에 관련된 CA1, CA3의 손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도파민 패스웨이도 아마 인지와 모터의 이런 손상이 인지와 모터의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시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전부 다 정리하자면 비주얼 패스웨이, 올팩토리 패스웨이, 히포캠팔 패스웨이, septum 패스웨이, 로커스 콜러스 패스웨이, 서브스탄시아 나이그라 패스웨이를 쭉 연결했으며 이 빨간색은 직접 트레이서로 연결성이 손상된 걸 확인했고 또한 어떤 확인한 것들을 주로 빨간색으로 표시했으면 노란색의 경우는 어떤 바이오메디컬한 이미징 또는 이뮤노히스토케미스트리 또는 EEG 같은 것을 통해서 이 손상이 나타났다고 알려진 것을 노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이 회색깔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영역을 손상시켜서 이런 영역과 비슷한 이제 어떤 행동이 손상이 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본 건 아니고 어떤 손상이 있을 것이다라고 서제스션 한 영역들을 이렇게 연결시켰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AD에서 뉴럴 서킷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저희는 AD 동물 모델에서 비주얼 패스웨이의 지도, 매핑을 연구했습니다. 먼저 가설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주얼 패스웨이가 헬스한 상태에서는 연결성이 잘 보고되어 있지만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비주얼 패스웨이에 대한 손상은 거의 알려진 게 없습니다. 또한 이런 비주얼 패스웨이가 손상될 것이다라는 증거가 너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인지기능 전과 그리고 후로 나눠서 비주얼 패스웨이의 손상 또는 지형학적인 변화를 5XFAD에서 확인했습니다. 연구 과정은 이렇습니다. 애니멀은 와일드 타입과 5XFAD, AD 모델은 5XFAD를 준비했고요. 인지 기능은 보통 5개월에서 6개월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4개월치와 12개월치에서 early stage와 late stage 부분에서 연구를 진행했으며 수요는 트레이서를 intravitrial injection 보시면 이제 항구 내에 intravitrial injection을 통해서 트레이서를 주입했으며 트레이서는 콜레라톡신 베타 서우밋의 형광을 488로 태깅한 트레이서를 주입했으며 주입 4일 후 sacrifice 했습니다. 확인한 부위는 아까 앞에서 이제 그 기능과 그리고 이 연결성이 뚜렷한 부위를 선정했습니다. SCN, 그리고 LGN, 그리고 OPN, MTN, SC 이렇게를 확인했습니다. 조직은 해당 영역들을 총 20장에서 많게는 40장씩 뽑아서 확인했으며 이 염색 방법에 따라 그 분석을 다르겠습니다. OGS는 Area Fraction으로 그리고 아까는 트레이서나 시냅토파이신 염색은 플로러스 인텐시티를 등색했으며 셀데스를 확인한 애니웨이 염색은 이 카운팅, 이 면적당 개수로 카운팅을 했습니다. 먼저 A베타, 눈의 A베타 축적과 그리고 트레이서가 잘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것을 제일 먼저 실시했습니다. 먼저 눈에 넣고 이제 이 레티나를 홀 마운팅하여 이렇게 홀 마운팅하여 인젝션 사이트에 있는 트레이서가 그런 옵틱 디스크는 이제 이런 신경 다발들이 뇌로 들어갈 때 모이는 곳입니다. 옵틱 디스크에서 어, 이러한 트레이서가 잘 있는지 확인을 했으며 이런 레티나 셀에 특히 사이토졸에 그런 트레이서가 잘 들어갔는지 콤프칼로 확인했습니다. 확인 결과 잘 들어갔으며 그런 다음 이제 레티나에서 이 아밀로이드 베타의 축적 정도를 확인했습니다. 먼저 얼리에서도 아밀로이드 베타의 축적이 10%로 축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레이 스테이지에서는 거의 2배 넘게 축적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와일드 타입에서는 A베타가 거의 축적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뇌에서의 A베타 축적과 트레이서가 연결성이 잘 되는지 확인했습니다. 먼저 이 다피와 그리고 트레이서 그리고 시냅토파이신은 프리시냅틱을 시냅스를 염색하는 안티바디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염색을 통해서 이 눈에서 이 들어간 RGC 셀에 인펙션한 트레이서가 이 뇌로 갔는지 확인했습니다. 확인 방법은 콤포칼 이미징을 통해서 확인했으며 보시면 이 시냅토파이신 피크가 있는 부분에 이제 저희 트레이서의 피크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반면에 이제 핵이 있는 피크가 있는 곳에는 이런 시냅토파이신이나 트레이서의 피크가 없는 것을 확인해서 프리시냅스에 이 트레이서가 잘 전달이 됐구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제 각 영역들의 이제 그 트레이서가 잘 들어갔는지 그리고 A베타가 축적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네. SCN의 경우 A베타의 축적이 초기와 후기 모두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OPN과 OPN의 경우는 초기에서 확인되지 않았지만 후기에서 OPN의 좀 아래쪽 부분에서 A베타의 축적이 좀 확인되었고요. LGN의 경우 초기에서 A베타 축적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후기에서 더 많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SC와 MTN의 경우는 둘 다 A베타의 축적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레티나와 이 레티나 레시피언트 에어리어에서 이 프로파일, 히스토로지컬 프로파일을 진행했고요. 지금까지 다음으로는 이 연결성의 변화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처음으로는 레티나에서 SCN까지의 연결성입니다. 그러면 4개월과 12개월에서 이런 트레이서의 병력당 이 플로러스 인텐시티를 통해서 정량을 했으며 와일드 타입의 4개월 와일드 타입을 100%로 잡고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와일드 타입의 4개월 대비 5XF액이 4개월의 경우 유의하게 한 3, 40%가량 이 연결성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12월 계열의 와일드 타입과 5XF액 사이에서는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를 시간적별로 확인한 결과 4개월의 와일드 타입과 12개월의 와일드 타입에는 유의하게 이런 노화에 의해서 회로가 손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4개월의 5XPD와 12개월 사이에는 이런 노화에 있는 진행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노화에 이런 손상이 크게 받는 RGC의 연결성이 AD에 의해서 초기에 크게 손상받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레티나에서 OPN으로 연결되는 패스웨이입니다. 이 부위에서는 이제 4개월과 12개월에서 둘 다 패스웨이의 손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패스웨이의 경우 그 위를 지나는 이제 옵틱 트랙이 크게 지나는 부위가 겹쳐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부위에 의한 이제 이 트레이서가 좀 옆으로 침착되면서 이런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저희는 이 연구를 의논을 좀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레티나에서 레티널 제니큘레이트 패스웨이, 레트럴 제니큘레이트 패스웨이에 대한 커넥션입니다. 레터럴 제니큘레이트 패스웨이는 총 세 가지 파트로 나뉩니다. 도잘, 인트럴, 벤트럴로 나뉘게 되고 특이하게도 안테리얼은 이제 이 벤트럴 부분이 매우 작게 있는 걸 반해 포스테리얼로 가면 이 벤트럴 부분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위를 나눠서 정량을 시작을 했고요. 정량 결과 도잘 파트의 LG에는 초기와 후기 모두 이 와일드 타입과 5X 사이드에서 유의한 패스웨이 손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LGN과 인트라와 벤트럴 파트의 경우는 초기에만 이런 패스웨이 손상이 나타나고 후기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시간적으로 다시 봤을 때 도잘 파트의 경우는 에이징에 의한 손상이 크게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AD에 의한 손상이 진행되면서 손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즉, 이 도잘 레트럴 제니큘레이트 뉴클리어스는 AD에서 꾸준히 손상되는 부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인트라와 벤트럴 파트의 경우는 이제 아까 SCN 패스웨이와 마찬가지로 이런 에이징에 의해 크게 손상되어지며 이런 크게 이런 AD 프로그레션에 의해서의 손상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입니다. 반면에 벤트럴 파트의 경우는 이 손상되는 시기가 이 LGM보다 조금 뒤다, 그러니까 조금 후기에 좀 손상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런 손상이 보통 한 4개월에서 12개월 정도에서 손상이 심하게 나타난다. 즉 왜냐하면 이 에이징에 의해서 나타나는 손상, 크게 나타나는 손상 부분과 이런 AD에서 나타나는 손상 크게 나타나는 부분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SCN과 LG 패턴과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통점은 아까 말씀드린 IPRGC에서 뻗어오는 패스웨이가 이런 특정한 공통점을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레티나에서 superior colliculus SC로 보내는 커넥션입니다. 아까 레티나 어, 이 부위도 이제 안테로와 포스테로로 워낙 부위가 크기 때문에 나눠서 각 파트별로 점령을 진행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제 SC 패스웨이의 경우는 초기에는 손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후기에서는 손상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이거를 시간에 따라서 봤을 경우도 에이징에 의한 손상도 나타났으며 이 에이징에 뿐만 아니라 이 AD에 있어서 더 손상된다라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티나 MTN 패스웨이입니다. 레티나 MTN 패스웨이는 AD 프로그레션에 의해서 손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반면에 이 부위는 이제 에이징에 의해서 손상이 심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손상된 부위를 셀데스를 확인하기 위해 애니의 염색을 진행했으며 신기하게도 이 초기에 손상된 부위는 이 A베타가 확인된 부위로 레트럴 제니클레이트 뉴클리어스만 손상되었으며 SCN과 SC는 초기에는 셀데스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후기에는 SC에도 A베타가 없음에도 손상이 나타났으며 SC는 그 손상이 나타난 경향만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후기에 손상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손상이 좀 늦게 나타나지 않을까로 생각되어집니다. 다음으로는 반면에 이제 시냅틱 로스를 확인한 결과 초기에서 모든 영역에서 다 시냅틱 로스가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아까 인트로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시냅스 손상이 먼저고 그 후에 이제 뉴럴 셀데스가 나타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시냅스 손상을 다 확인할 수 있었으며 모든 부위에서 4개월과 12개월에서 모두 크게 손상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두면 저희는 이제 비주얼 패스웨이를 이제 와일드 타입과 5XFAD에서 인지기능 장애가 나타나기 전인 이제 early 4개월과 그리고 인지기능이 나타난 후인 late stage 12개월에서 CT 베타라는 이제 트레이서를 주입해서 확인했으며 초기에는 SCN 그리고 DLGN, IGL, VLGN 같은 부위가 손상이 되고 또 후기에는 DLGN, SC가 손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OPN 같은 부위는 이제 어떤 이유로 인해서 손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MTN은 에이징에 의해서 크게 손상된다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뉴럴 로스는 시냅틱 로스가 에이징과 AD에 있어서 모두 관찰되어 있고 이런 게 이제 서킷에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게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AD에서 신경회로를 치료할 수 있는 이제 어프로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어떤 환자가 이제 치료하기 좋은 타이밍인지에 대해서 먼저 적절한 시기에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AD의 플로우를 보시면 보통 이런 리스크 팩터를 통해서 이제 보통 AD가 어큐뮬레이션 됩니다. 이 A베타의 어큐뮬레이션이 나타납니다. 보통 30년 전에 나타나고요. A베타의 어큐뮬레이션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타우나 다른 프로틴의 프로틴 오패치를 유도하게 되고 또한 패러럴하게 셀룰러 디스펑션을 일으킵니다. 셀룰러 디스펑션 이 세 가지가 시너지하게 여러 디저너레이티브 체인지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디저너레이티브 체인지를 통해서 이런 심텀,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신경회로는 디저너레이티브 체인지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거를 시간적 관념에서 보면 AD1셋 30년 전에는 A베타가 생성됩니다. 그때는 이제 A베타의 생성과 응집을 막아야 되는 시기고요. 그거를 실패했다면 이제 응집된 애들을 없애거나 아니면 이 독성을 줄여야 된다. 이것도 실패했으면 이 플로우 차트에 따라서 이제 타우의 이 스프레드, 프로파게이션, 전파라고 하죠. 이 전파를 막아야 되고 이 전파를 막지 못했으면 이제 타우를 없애거나 또한 타우에 나타난 독성을 블로킹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막지 못했으면
어떤 셀룰러 디스펑션을 막아야 된다. 어떤 프로텍트 이펙트가 있는 물질로 막아야 된다. 그것도 막지 못했으면 이제 뉴럴 리스토레이션, 즉 어떤 뭐 강화나 아니면 새로운 세포를 만들거나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신경회로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뉴럴 리스토레이션, 즉 이제 온셋 10년 이전 또는 10년 후까지로 치료 시기를 보시면 되고, 이런 후는 보통 MCI에서 AD까지의 환자가 적절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가장 큰 이유는 이런 보통의 최근 나온 항체 같은 경우는 보통 치료 시기를 앞당길수록 인지 기능이 좋아진다고 알려진 반면에, 이 신경회로를 타겟하게 되면 이제 직접 이게 내가 어떤 증상의 장애가 나타났을 때 이 신경회로를 타겟해서 치료하게 되면 바로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성공률도 좀 높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신경회로를 치료할 수 있는 어프로치에 대해서 보시면 이런 침습적인 치료 접근법은 옵토제네틱 레귤레이션. 첫 번째는 옵토제네틱 레귤레이션이 있습니다. 침습적인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그거는 채널로독신과 할로로독신과 같은 이제 물질을 이제 그 바이러스를 통해서 인펙션 시켜서 해당 영역에 이런 어, 내가 원하는 액티베이션 시키고 싶다면 채널 로드옵션 인펙션 시키고, 이니비션 시키고 싶다면 할로 로드옵션 인펙션 시키고, 또한 한 다음에 일단 특정 라이트 세기의 라이트를 줘서 이런 액티베이션이나 이니비션 시키는 방법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제 비슷하게 케모제네틱 레귤레이션도 있으며, 이런 방법은 옵토제네틱스 레귤레이션 같은 경우는 2번 침습적인데 반해서 케모제네틱 레귤레이션은 한 번의 침습을 통해서 그런 신경회로를 조절할 수 있으며, 이 케모제네틱 레귤레이션은 디자인된 리셉터를 이제 AAV 바이러스를 통해서 특정 영역에 인펙션 시켜서 이런 리셉터가 이제 이니비션 또는 셀 시그널링을 이니비션 또는 액티베이션 시킬 수 있게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한 번의 침습으로 이런 디자인된 리셉터를 뇌에 심어놓고 이 CNO라고 불리는 약물을 이제 먹거나 또는 주사를 하게 되면 이 CNO가 이 디자인된 리셉터에 붙어서 인미비션 또는 해당 회로를 익스텐션 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동물 침습적인 동물에서는 이러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있으며, 특히 뭐 시각의 경우는 이제 포토제네틱스 레귤레이션 경우 임상 성공 사례도 보고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각장애 실명 환자에게 이런 AAV 바이러스를 통해서 특정 바이러스를 인펙션 시키고, 그리고 이런 라이트를 주는 어떤 디바이스를 한 컨비네이션 테라피를 통해서 이 실명 환자가 시력을 되찾았다라는 연구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침습적인 방법으로는 총 2가지가 있으며 트랜스크리니얼 매그네틱 스티뮬레이션과 다이렉트 커런트 스티뮬레이션이 있습니다. 이게 자기장으로 인한 경tuk의 자기장과 직류 연결을 이용한 경tuk의 직류 자극이 보고가 되어지며, 직류 자극의 경우는 이제 이런 콜텍스, 그러니까 이런 두개골과 연접한 부분, 콜텍스에 주로 치료가 되고 있으면 딥 레이어에 좀 위치한 에어리어 같은 경우는 자극이 잘 도달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기 자극 같은 경우는 요즘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특정 영역의 특정 부위에 이런 자기 자극을 직접 쏘을 수 있다고 하고, 또한 마일드 모더레이트 AD 환자에서 임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면 이런 침습적인 방법도 임상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이 방법에는 아까 비슷하게 일렉트로드 로드를 직접 뇌의 특정 부위 삽입시켜서 이런 스티뮬레이션 계속 주는 방법으로 이런 딥 브레인 스티뮬레이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AD 환자에서 아주 소수의 환자를 가지고 임상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내용을 다시 정리 드리자면, 이런 증상에 있어서 이 신경회로의 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정 부위, 총 6가지 부위를 선택해서 이런 패스웨이의 변화를 확인했으며, 그런 패스웨이의 변화를 통해서 시각 회로에 대한 패스 조사가 더 필요하다를 느꼈으며, 이런 시각 회로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 5XPD의 early와 late stage에서 트레이서를 주입해서 메조 스케일 레벨에서 이런 시각 패스웨이의 변화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초기에서는 SCN, DLGN, IGL, VLGN 패스웨이가 손상됐으며, 후기에서는 DLGN, SC 패스웨이가 손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AD 프로그레션에 의해서 이런 디제너레이션 일어날 뿐만 아니라 에이징에서도 이런 디제너레이션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런 신경회로를 타겟할 수 있는 테라퓨틱 임플리케이션을 디스커션 했습니다. 지금 혹시 질문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